가족이 내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이게 이제 흔히들 남자분들이 이제 가장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느끼는 부분이 있겠죠. 예. 이게, 아니면 또 나는 자연스럽게 혼자. 남자들은 훌훌 떠나고 싶다며 맨날. 나 이집트. 그러니까 저렇게 있어요. 나 스핑크스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어. 파헤치지 마. 이집트 가서 뭐 먹으려고. 준비하시고, 자, 들어주세요. 솔직히. 순간순간 힘들 때 드는 생각들. 네 명이야, 4명. 5명 다 나올 줄 알았어. 근데 난 충분히 있는 것 같아. 나도 있었어. 아니, 저 양재님 원장은 없으니까 안 아직 그렇겠지. 아니 왜 자기가 본인의 가족이 있잖아요. 여기도 가족이 있어. 왜 가족이 뭐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도 있어요. 부모님 멀쩡히 살아계세요. 누가 그렇게 엄마가 엄마겠어요. 두 제가 분이시겠죠? 뭐 가족을 짐처럼 생각해도 뭐 박승호 씨 많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화내면 또 이상해. 화내면 이상해. 화내면.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저는 밑빠진 독이라고 생각해요. 누르셨어요? 본인이? 당연하죠. 당연히 눌렀죠. 당연하죠. 저는 당연하죠. 예, 결혼한 거 당연하죠. 정말 후회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맞아요. 예. 저는 환자도 오래 보는 거 싫어해요. 환자도 100일 정도면 적당해요. 너무 오래 보면 피곤해요. 근데 이 가족과는 18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제 성격에. 그런데 초창기 때는 빨리 벌어가지고 뭔가 와이프한테 놓고 난 떠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밑빠진 독이더라고요. 아무리 갖다 줘도 만족은 안 하고 뭘 해도 마무리가 안 돼요. 계속 부채만 늘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큰애도 가족을 그렇고 둘째도 마무리할 그렇고. 그래가지고 제가 와이프보다 전 좀 일찍 죽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일찍 죽어야 남편 없는 가능한 것처럼 왜 얘기하냐. 몇 년 일찍 죽을지는 아직 조율은 좀 안 했어요. 예. 예, 연구해보세요. 연구해보세요. 저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부부가 갈등 없고 미움 없고 곱게만 살면 그건 물건끼리 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갈등이나 이 분노 이런 것들은 양념인 것 같아요. 부부는. 양념이 너무 과해. 너무 세. 완전 덩어리야. 숙성을 안 시키면 과해요. 전 양념 덩어리. 숙성을 시키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젊어서 아내가 결혼할 때 아팠어요. 굉장히 몸이 약하고 결혼한다니까 친구들이 저보고 바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니들이 사랑을 알아? 그러고 했는데 평생 고생했어요. 평생 아팠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잊을 수 없는 게 지금 10년 됐는데 아내가 죽은 지. 예. 죽었을 때 딸아이가 엄마를 딱 끌어안고 마지막에 한 얘기가 죽었는데 엄마 이 다음에는 아프지 마 이거였어요. 그렇게 오래 병상에 있으니까 안 아픈 여자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자꾸 짐으로 돌아와요. 짐처럼 느껴져요 이게. 근데 죽고 나니까 짐이 아니었구나. 내가 소갈머리가 좁았구나. 그게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죽고 나서 얼마 뒤에 아내 전화에다가 휴대폰을 전화를 해봤어요. 하니까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딱 이게 떠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있다는 건 싸워도 갈등이 있어도 행복하신 거예요. 정말. 부부의 다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싸우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지내야 될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고 해요. 네. 저희에게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예, 김신신 선생님의 강의를 저희가 박수로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씨의 강의, 달라도 너무 다른 부부, 서로 다른 부부, 함께 사는 법. 여러분 사시는 게 복잡하세요? 편안하세요? 복잡해요. 복잡하죠? 복잡해요. 내 머릿속이 복잡할까요? 세상이 복잡할까요? 난 내 머릿속. 내 머릿속. 근데 우리는 내 머리가 복잡하면 세상이 다 복잡해요. 내가 편안하면 세상도 편안하고. 근데 이제 부부 사이는 늘 편안하고 싶어 해요. 근데 실제 편안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정신으로 살면. 근데 약간 바보가 되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바보가 되려면 뭔가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가려면 주렁주렁 매달려서 무거워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덜어놔야 되는데 우리는 덜지 못해요. 그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15살 먹은 침팬지를 4년간 140개 단어를 가르쳤어요. 4년 뒤에 말을 시작했어요. 첫 마디가 뭐였느냐면 Let me out, 나를 놓아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통로는 자유로움이에요. 맞아. 근데 부부가 같이 살면은 상대에 대한 배려 때문에 내가 자유롭질 못해요. 왜냐하면 상대를 조금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맞춰주는 걸 어렵게 생각하면 세상 힘들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너무 붙으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간격이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그러는데 고슴도치는 딜레마. 못 서로 다가. 딱 붙으면 서로 찔리니까 물어뜯고 싸워야 되고 떨어지면은 썰렁하고 추우니까 상대가 밉고 그러니까 이걸 적절히 간격을 유지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신혼 때도 간격을 유지하면 안 돼요. 신혼 때는 상처가 나더라도 찔리더라도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아주 끈질기게 즐기고 그냥 화끈하게 이렇게 사랑을 해줘야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간격을 좀 줘야 서로 친구처럼 편안해져요. 저는 간격을 주고 싶은데 저희 아내는 간격을 안 줘요. 그거 어떻게 하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흉이에요, 원흉. 근데 이제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면 아내한테 묻지 말고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아내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조용히 좀 있습니다. 강의 시작인데. 예. 그 이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는 전생의 왼수다. 맞아. 진짜 왼수라면 지금 여러분은 살고 계신 분하고 다시 태어나면 또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왼수가 됐기 때문에. 유인경 마담이 몸을 부르르 떨며 그리고 다음에 안 걱정한다. 만나고 다음에 더 괜찮은 사람 만나려면 진짜 지금 사이를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잘해줘요. 이게 부부는 전생의 왼수가 아니고 실제는 굉장히 괜찮은 천적 관계예요. 부부가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살아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지 않습니까? 그죠? 의사 선생님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먼 바다에서 그 바닷고기를 잡아가지고 서울까지 건강하게 가져오려면은 그 물통 속에 그 천적을 한두 마리 넣어놓으면 맞아요. 이것들이 몇 마리는 잡아먹히지만 나머지는 긴장해갖고 이리 뜨고 저리 뜨갖고 싱싱해져 건강해져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부부는 한 집에서 서로 천적 관계니까 계속 건드는 거예요, 상대를. 담배 피지 마라, 술 적게 마셔라, 건강해라, 왜 늦게 들어오냐, 뭐 이렇게 자꾸 건드려줘서 그것에 그 서로의 배려 때문에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는 천적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보고 그래, 그럼 당신은 잘했냐?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평생을 살아도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등동물은요, 하등동물이면 하등동물일수록 통증이 적고 근심 걱정이 적어요. 유인경 마담이 근데 자신을 가리킨다. 고등동물이면 고등동물일수록 통증이 심하고 근심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속이 상하거나 답답하거나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나는
이 세상의 최고급의 고등동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등동물이에요. 오빠는 거의 아메바랑 동급이에요. 막 사기 다녀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저를 가니까 대현이 형 당하던 거.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성들에게 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사랑해서. 근데 곰곰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덕 보려고 한 거예요. 맞아. 덕 보려고. 아니에요. 전 정말 남편 덕 보고 싶은 생각 요만큼도 그런데 없어요. 이제 살다 보면은 카드를 쓰신 분이 무슨. 덕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덕을 줬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함께 사는데 불행하려고 내가 결혼했을까? 행복하려고 결혼했을까? 이 생각을 딱 하나 하면은 틀림없이 행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실망을 하느냐면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결혼하고 나니까 속았다. 둘 다 속은 거예요. 뭐냐면은 서로 매력을 남겨주려면 자꾸 거짓말을 보태서라도 나의 장점을 자꾸 이렇게 도드라지게 해줘야 돼요. 근데 결혼해서 한 집에 살면 방법 없이 다 들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들킨 것 때문에 분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들킨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살려면은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고 이길 때까지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래요? 바보잖아요, 그건 스승님. 그러면 이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거울 보고요? 없죠. 없죠. 없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죠. 네. 근데 부부는 해요. 부부는 뻔한 걸 가지고 거울 보고 가위바위보 다시 끝까지 해요. 이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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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이길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부가 이길 수 있어요? 헤어질 수는 있어요. 거울을, 아니 이것도 있어요. 거울을 깨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게 헤어질 수 이길 수가 없으면 하질 말든가 하려면은 장난으로는 할 필요가 있어요. 재밌어요, 가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부부가요. 그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무슨 가정의 아이들 교육 문제나 그다음에 그 가정 경제 이런 것들은 정색을 해야 되지만 그 밖에 부부 생활은 장난처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부가 장난처럼 하려면 부부 둘만의 어떤 신호가 있어야 돼요. 인생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게 부부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어떤 신호를 갖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은 제 어머니를 보니까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 여기 왼쪽 팔목에 그 까만 점이 3개가 있어요. 삼각형으로. 그게 뭐냐면 요즘 문신하는 거 있죠. 근데 옛날엔 문신 기술이 없으니까 물어보니까 바늘 끝에 실에 있죠. 실에다가 먹물을 묻혀서 이렇게 구멍을 낸 거예요. 왜 그랬냐면 6.25 전쟁 때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잊어버릴까 봐. 엄마를 잃어버릴까 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약속을 여기다가 점을 3개를 찍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잃어버려도 이걸 보고 찾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신호는 뭐냐면 신뢰고 믿음이고 그게 사람의 사랑의 간접 표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나라 남성들이 그 문화적 그런 탓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사랑한단 말을 참 안 해요. 젊은이들은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남편이 평생 사랑한단 말을 안 하니까 짜증을 좀 낸 모양이에요. 드라마를 보고 왜 남들은 다 하는데 당신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던 사람이 하려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는데 할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불가능하다. 모시고 가라. 그래 집에 왔는데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모시고서 있으면서 집에서 간병을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몇 달 지난 뒤에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꼭꼭꼭 3번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미세하게 꼭꼭 2번 신호를 한 거예요. 나 뭔지 알 것 같아. 몇 달이 지나니까 할머니가 좀 강하게 꼭꼭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말로는 못하고 할아버지가 사랑해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도. 양재진 씨가 팔을 들고 앉아 흐뭇하게 그러고 나서 또 몇 달이 지났는데 할머니가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무엇인가 신호가 있어야 돼요. 신호가 있어야만 서로 이 신호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가슴이 아프지만 아내가 그 병상에서 너무 오래 있고 연약하니까 제가 집에 이제 마당에 잔디가 있는데요. 이게 잔디를 키우고 보면 아니 마당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알지만은 거기에 잡풀이 굉장히 많이 자라요. 근데 아주 미세하고 작은 왜 풀꽃 있죠. 이게 보일 듯 말 듯한 풀꽃 이런 것들이 좀 자라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서 이게 잔디하고 다르니까 뽑으려고 하면은 막어요. 그걸 뽑지 못하게. 근데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아내가 죽고 나서 이걸 알아들었어요. 뭐냐면 본인이 자기가 죽을 걸 아니까 그 풀꽃, 아주 보잘것없는 풀꽃도 절대 못 뽑게 막아요. 지금요, 제가 마당에 나가서 그 풀꽃을 보면 지금 못 뽑아요. 왜냐하면 신호가 주어진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됐지만 그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나에게 뭐를 남겨줬느냐면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생명의 존엄성은 나보고 인정해라 이런 신호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나한테 그 굉장히 덕을 보게 되느냐면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일찍 죽은 아내의 몫까지 내가 대신 건강하게 살아줘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게 신호죠. 그러니까 그 신호가 애달프지만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죠. 모두에게 감동과 교훈을 준 따뜻한 이야기. 제가 이제 어디를 이렇게 가면은 소설 가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 내 얘기를 소설로 쓰면 맞아. 10권거리는 된다 이거예요. 정말 늘 레파토리예요. 10권거리는 된다. 안 되는 사람 없어요. 다 돼요. 여기 오신 분들 다 돼요. 그런데 소설로 써놓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감동이 적어요. 왜냐하면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이야기거리라는 것은 인생에서 굴곡이에요. 굴곡이 있어야 이야기거리가 돼요. 근데 우리는 부부는 굴곡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기를 바라니까 나중에 되면은 둘이 이야기거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인생은 굴곡이 있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굴곡이 있을 때 그걸 추억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부가요. 세월이 딱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부부끼리 이야기거리가 있으려면 굴곡이 있어야 돼요. 아주 밋밋하면은 여행을 갔다 오고 났는데 가가지고 비행기를 놓치고 뭐 사고 나고 뭐 이랬으면은 이야기거리가 돼요. 근데 아무 탈 없이 돌아오면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네 뒷산 갔다 온 사람들 자랑하는 거 봤어요? 근데 히말라야를 한번 갔다 오잖아요. 난리가 나요. 이거 몇 년 여기가 저기가 써먹어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 갈등이나 굴곡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왕 겪은 거라면 그거를 응용하라는 얘기죠. 추억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글을 쓸 때요. 밋밋하게 다루면은 쓸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막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하고 고통스럽고 뭘 겪어보면 쓸거리가 생겨요. 어떤 때요? 정말로 원고가 안 돼요. 원고가 안 돼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름에 우리 지붕이 샜어요. 새가지고 빗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밤에 어떻게 해요? 책방에 더군다나. 그래서 우리 집을 관리해주는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어이 그 비 오는데 가봤자예요. 그 말이 맞죠. 근데 무지하게 섭해요. 섭하지. 정말 섭해요. 근데 우리 집 와도 손댈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한 20분쯤 있으니까 배를 눌러요. 봤더니 그 양반이 오토바이를 타고 온 거예요. 비를 흠뻑 맞고. 그냥 천사예요. 그러더니 와서 책방에 이렇게 보더니 내일 비 그치면 올게요. 그러더니 저기 송곳 있죠? 송곳으로 구멍을 천정을 딱 뚫더니 못 있죠? 못 하나 대고 목 끝에다가 비닐끈을 쭉 달아요. 맞아. 한국에서 물 끓여서 하나 갖다 놓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빗물이 어디만 뜨냐면 골로 똠방똠방 떨어져요. 그거 한 편을, 그 한 장면을 가지고 글을 몇 편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그걸 이용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아요. 신혼 때는 3년간 부부싸움 해라. 3년 동안. 3년 동안 치열하게 해라. 근본 건들지 마라. 인물, 집안, 뭐 성격 건들지 말고 뭐로 하느냐. 부부는 만나보면은요, 하나는 조금 짜게 먹고, 하나는 약간 싱겁게 먹고, 하나는 부지런하고, 하나는 흩어놓고, 하나는 일찍 일어나고, 하나는 늦게 일어나고. 짜게 먹는 것보다는 약간 싱겁게 먹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짜게 먹는 사람은 한 60쯤 싱겁게 먹고, 싱겁게 먹는 한 30쯤 짜게 먹고, 요걸 맞춰가려면 투덜거려야 맞춰진다. 그럼 우리 신랑처럼 과자를 너무 많이 먹으면 먹지 마요. 이거 몸에 나쁘잖아요. 이렇게 계속 저도 푸시를 해요. 해줘야 참지 돼요. 말고. 왜 해줘야 되느냐면 그 사람하고 오래 살려면,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좋게 하려면 건드려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건드려주는데 부부싸움은 뭐예요? 싸움이라는 것 자체는 선수끼리 하는 거죠. 그죠? 네. 선수끼리는 싸우기만 해야 돼요. 근데 부부는 꼭 심판을 겸임해요. 맞아. 심판을 겸임하니까 결론이 안 나요, 평생. 그러니까 싸울 때는 싸움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심판까지 겸임해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잘못이다. 저 그래. 그러면은 선수하고 심판을 겸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반칙이죠. 내가 그래, 그럼 반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조물주만큼이나 엄중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싸움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품평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가장 오래 기억해 줄까요? 아내? 아이? 자식 아닐까? 자식? 대개 여성들이 자식이라고 대답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양반이에요. 현재 나의 배우자. 자식은 자기 자식. 그런데 사람들은 잠시 착각을 해요. 나를 기억해 주는 거. 아프리카 그 스왈리족은 사람이 죽어도 누군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안 떠난다고 생각. 죽은 게 아니고 사사라고 그래요.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근데 죽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해 주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진짜 죽었다 그래서 자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사는 홍준 씨가 판사입니다. 에세이고 자만이는 자만이, 기억에서 지워진 완전한 죽음. 자만이라고 그래요. 나를 가장 오래 기억해 줄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게 사사가 돼야 돼요. 나도. 근데 상대만 나를 사사로 기억해주고 나는 상대를 사사로 기억 안 해주려면 어떻게 돼요?
상대도 나를 사사로 기억 안 해요. 아무리 밉고 싫었어도 가장 오래 기억해 주는 건 지금 살고 있는 그 양반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필멸이다. 그런데 불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나를 복제하는 거. 근데 그 시절에 DNA인 이런 것도 모를 때인데도 나를 복제하는 것이 내가 죽지 않는 방법이다. 두 번째, 문화, 예술, 철학, 사랑, 종교 이런 것들을 남겨서 많은 사람에게 퍼뜨려서 감동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죽지 않는 거다. 사랑도, 용서도, 배려도, 베품도 자꾸 꺼냈어야만 이게 자꾸 통로가 열리지, 안 꺼냈으면 막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부의 다툼과 그 갈등과 이런 것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면 해결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생은 명답으로 사는 건데 명답은 남이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오늘 동치미 출연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좀 한참 전에요. 가까운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한 날, 이게 법적으로 이혼이 끝난 날이죠. 그래서 저녁을 사고 술을 한잔 하자 이렇게 모여서 지금 심정이 어떠냐 그랬더니 저보고요, 갑자기 8.15 해방 감격을 저보고 이해하네요. 그래서 나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나는 8.15 감격을 교과서적으로만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랬더니 나는 비로소 8.15 해방의 감격을 알았다 이거야. 36년 동안 살았나 보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어둠 속 있죠. 동굴 속에서 문을 열고 나오니까 햇빛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의 그 감격, 그런 거를 느끼는 걸 보면은 그 삶이 얼마나 어두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니까 그걸 튀어나왔을 때 이게 행복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이혼하고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 지금도 그러면 잘 살고 계신가요? 혼자서? 해방감을 느끼고 살고 있죠. 그러겠죠. 해방둥이요? 해방둥이야? 해방둥이. 저는 저희 아버지가 되게 독불 장군의 독재적으로 경상도 분이신데 너무 고지식하셔가지고 저희는 8시 이후에 밖에를 못 나왔어요. 그때 이신매매 막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엄마가 운전 배운다고 하면 여자가 어디 운전을, 이래서 엄마의 생활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심지어 저도 뭐 저녁 연주 같은 걸 보러 갔다가 오면은 구두 주걱으로 1분에 한 대씩 그냥 손바닥을 맞고,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빠가 뭐 잿더리 이러면 정말 잿더리 갖다 주고 물 이러면 물 이렇게 갖다 주고 막 이러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엄마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엄마 이혼하라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네 시집 보내놓고 내가 이혼하는데 자기가 저거 보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제가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이가 드시고 이제 경제권이나 이런 게 다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니까 아버지가 조금씩 그 무섭던 아버지가 우리와 타협하는 방법도 알고 심지어는 엄마를 무서워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변해. 네,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심지어 우리 부부보다 더 정말 가깝게, 진짜 아빠가 옆에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할 정도로 항상 손잡고 다니시고 지금 너무너무 사이가 좋으세요. 아빠 앞에서 그런 옷 못 입었죠? 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빠한테 말대꾸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항상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자상하지 못하지라는 그런 불만감 때문에 엄마를 너무 불쌍한 인생으로 바라보고 살아서 오히려 제가 막 엄마 이혼해, 엄마 인생 살아. 왜 저렇게 딸들 중에 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이렇게 왜 사냐고. 내가 너무 실제로 이렇게 보수적인 분들이 저렇게 바꾸면 이혼 안 당하는데 항원 이혼 당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당했는데도 와가지고 물도 밥도 나가라! 뭐 이렇게 하니까 인전을 못 견디는 거지. 맞아. 바꿔야 되는데 못 바뀌는 사람들은 항원 이혼을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항원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기 잘못을 알고 부인한테 그거를 또 다시 반성을 하면서 더 잘하면 또 전화위복에 그게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혼하는 분들은 없나요? 사실 황혼, 이혼 얘기는 저희가 많이 하는데 저희 생각에 그렇게 해서 지긋지긋해서 혼자 있고 싶어 하면은 결혼을 안 하실 것 같지만 또 짝을 찾아서 또 황혼 재혼? 잘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한 게 아니고 이제 아내가 죽었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홀로 있잖아요. 홀로 있으니까 그냥 막 바삐 살 때는 몰라요. 근데 밤에 잠자리에 탁 누는 순간 옆에가 뭔가 허전해요.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 이게 옆에 누가 있으면은 걸치적거려서라도 고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옆에 없으면은 이렇게 고독감이 있거든요. 고독감이 있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누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막상 있으면 뭐 문제가 생기거나 또 그 괴로울 수 있지만은 없는 것보다 그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선생님, 우리 엄마랑 폰팅이라도 들어가시죠. 전화 통화라고. 마음에 쏙 들었네. 정말 진짜. 저는 저런 지적인 아버지를 늘 소화했거든요. 그래서 감성적이고 문학적이고. 아주 명언 꺼내신 거야, 어머니 해주려고. 제가 오늘 이게 뭐예요? 멋있어. 아니야, 시를 하나 근데 좋아할 시는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고독에 대해서. 호랍이 되거들랑 제목이. 자루 실한 옥수수 한 개 오돌오돌 깨물어 먹고 도실도실 말렸다가 막대 끼어 등어리 마구 긁어 허한 가슴을 긁듯 하리니 자식놈에게 방바닥 차고 등 가렵다 하면 보나마나 전기장판과 효자성을 사오겠지. 나중에 장가 간다고 짓거리면 이놈아 장가는 무슨 전기장판이나 하나 사고 효자손이나 100년 쓸 거 장만하면 됐지. 이렇게 북북 우길 참이다. 왜냐면은 이게 저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한 3년 혼자 계셨는데 아버지를 딱 보면서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몇 개월 안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를 짝을 찾아드리자. 자식 눈으로 봐도 아버지가 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미안하지만 살아계신 분을 위해서 그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제가 혼자 되니까 자식놈들 의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애엄마 죽고 나서 1년쯤 지나서 어디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그 같이 여행 간 사람들이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나는 반대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당연히 가셔야죠.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저놈들이 효자구나 싶더라고요. 어디 가서 늘 이야기할 때 인생 정답이 없다. 명답으로 사는데 인생 명답은 딱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못 놀아요. 남 얘기할 거 없이 이제 저 아내가 지금 이제 거의 횟수로 15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떠났어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매달린 게 이제 대발해라고 하는 역사 소설인데 3년간 두문불출하고 12,000장을 썼어요. 이걸로 쓰시잖아요. 그리고 전부 만년필로 쓰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마비가 오고 그 요로결석 2번 와요. 왜냐하면 햇빛 안 보고 안 움직이고 늘 앉아 있고 물 안 마시게 되고 이런 반드시 요로결석 오거든요. 그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지옥이 언제냐고 그러면 그 3년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주변에서 다들 그래요.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으냐. 그런데 힘들고 외로우니까 그걸 이기려고 제가 스스로 지옥에 들어간 거죠. 죽은 사람은 빨리 보내주는 것이 그 사람도 행복이고 나도 행복이라 그러는데 그건 말이에요. 실제 당하면 안 보내줘요.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어떤 게 붙잡았냐면 좋았던 걸 붙잡는 게 아니고 내가 못 해줬던 거. 그다음에 슬펐던 거. 그 사람 아플 때 거들어주지 못한 거. 그다음에 그 사람을 푼푼하게 챙겨주지 못한 거. 막 이런 것들이 나를 묶어놔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면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양진희 원장님. 우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전형적으로 이제 배우자와 사별 이후에 겪는 애도 반응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인데 문제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기간을 넘어서신 것 같고 실제로 우울증을 앓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우울증을 앓는 상태에서 소설을 대하 소설을 씀으로써 그걸 이겨내신 것 같은데 사실 그때 저한테 와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훨씬 짧은 기간에 쉽게 이겨내셨을 것 같은데. 남자랑 이별해도 이렇게 똑같은 현상인데 그건 어떻게 돼요? 형은 습관이에요. 너무 빨리 습관 내리는 거. 고질병에 양재진 병이야. 보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 좀 토닥토닥하기 위해서 강의들을 듣고 있는데 사실 이분은 그냥 말씀을 해도 늘 울림이 있어서 강의로 들으면 훨씬 더 많이 오래 진하게 남더라고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김홍신 교수님 네. 박수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방송국을 오다가요, 한 10분쯤 지난 뒤에 다시 집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건망증이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메모를 꼭 해가지고 다니는데 이걸 두고 온 거예요. 다시 들어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건망증이 나쁜 건가? 아니구나. 우리가 세상을 잊어버리고 또는 잃어버리고 살 것들이 존재하는구나. 이 코로나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강연 모두가 다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깝깝해요. 오죽하면 저도 위로받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 글을 쓰는데 이게요, 처음에는 읽히다가 분심이 들어가지고 자꾸 안 읽은 것 같고 읽어도 재미가 없고 이렇게 돼서 괜히 저도 이 휴대폰을 잘 안 쓰는 사람인데 괜히 세상이 궁금하니까 걸핏 하면 스마트폰을 봐요. 근데 저만 보는 게 아니고 다들 보더만요. 근데 볼 때 뭐를 보느냐면 이 코로나 사태에 관한 것만 중심으로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매몰돼 버려요. 한쪽으로.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쉬는 걸로 생각해야 되는데 일이 없는 것과 쉬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맞아.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불만이 쌓이고 그냥 쉰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말은 저도 이렇게 하면서 잘 안 돼요. 자, 이럴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나를 위로해야 돼요. 내가 나를. 그래. 내가 나를 다독다독. 내가 나를 그래. 조금만 참어. 늘 나쁜 건 아니야. 인생은 늘 고비가 있어.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면서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남도 내가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아시겠지만 자영업자, 기업, 직장인, 학생, 주부 모든 사람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자영업자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6%예요, 자영업자가. 일본이 12%고 한국이 무려 30%가 넘어요. 근데 자영업자라는 특징이 뭐냐면 하루 벌어 하루 먹는데 그분들이 고통은 뭐냐면은 밥을 먹을 때마다 이게 주눅이 들어요. 자, 이게 만약에 해결 안 되면 내가 내년에, 내후년에,
나는 어떻게 될까? 미리 이렇게 겁을 먹고 있다고요. 그러니 지금 우리 홍석천 씨도 아마 겉은 저렇게 표정이 저렇게 웃어도 속으로는 지금 울고 있을 거거든요.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다음에 보세요. 저는 저 혼자만 견디면 돼요. 근데 여기 20몇 명을 그 보살펴야 되잖아요. 맞아. 이랬을 때 오는 고통의 크기는 훨씬 크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 고통이라고 그래요, 통상. 근데 사회적 고통은요, 뼈의 금간 정도의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돼요. 이 고통, 이 근심 걱정은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사라져요. 그 외국에서는 걱정 인형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걱정 인형. 그래가지고 집어넣게 돼 있죠. 이 인형에다가 자기 고통을 이야기를 해요. 네. 그 말을 함으로써 네. 얘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의 노예가 되면 내가 걱정에게 계속 끌려다녀요. 맞아요. 그러니까 걱정의 노예를 벗어나야 돼요. 걱정은 인생살이에서 양념하고 같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소금, 설탕 꼭 필요하죠. 근데 이게 적절히 집어넣으면 맛있고 인체에도 유익하고 좋은데 이걸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내가 멀쩡한 사람이고 고등동물이고 가장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아픔이에요. 이런 위기 때 말이죠. 우리가 우리나라에 제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했어요. 천사의병이 너무 많은 나라다. 아이들이 저금통 깨서 보내죠. 그다음에 마스크 자기가 안 쓰고 모아서 보내죠. 근무오기를 뜻하면 돼요. 손 씻기, 뭐 거리두기, 그 무슨 마스크 이거 다 말하자면은 품앗이를 하는 정신이에요. 내가 혼자 즐거운 게 아니고 너도 함께 하자는 거죠. 사실은요. 저도 꽃 구경 가고 싶거든요. 가고 싶은데 나이가 들수록 꽃 보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진도 찍고. 네, 그러니까 이제 꽃 구경을 못 하면은 내 마음 속에 꽃을 피우면 되죠. 마음 속에 꽃. 이게 마음의 꽃을 피워야 돼요. 마음의 꽃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내가 문을 먼저 열고 나갔으면은 잡아주는. 뒷사람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문을 잡고. 감동.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적어도 우리가요 이웃에게 좋은 건 못 줄 망정 코로나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도 국민의병처럼 내가 의사 선생님은 아니지만은 의사 선생님인 것처럼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 이거죠. 코로나 자, 열사가 돼야 돼. 예,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이번 이 코로나가 해결이 돼도 또 언젠가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변종 바이러스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백신 치료제가 없다는 걸 걱정하지 말고 마음 백신, 그다음에 마음 방역을 하자 이거죠. 마음 방역, 마음 백신이 뭐예요? 내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 사람을 돌봐줘야 돼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지구는 멸망했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때로는 세상 가는 대로 좀 따라가 보자. 강물이 바다로 가듯이 따라가 보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쓴 거를 가지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겪어보면 안다라는 걸 했는데요.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잃은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적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주인처럼 세상을 끌고 가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위로의 말씀이네요. 야, 중간에 왜 심진아 씨 예? 아니, 이별해보면 안다. 거기서 해? 이렇게 웃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좋다고 지들이 사귀자 그래서 사귀어가지고 사귀면은 또 끝내 지들이 헤어지자 그래서 나 또 슬퍼했어. 그래서 다 슬퍼하고 추스려. 그것 다시 연락 와. 너 같은 여자가 없었대. 뭐야? 그게 생각나서. 갑자기 생각났어. 원효 씨가 첫 남자가 아니었어요? 아니 두 번째? 너무 당황하신다. 너무 당황해. 줄여서 잘 얘기했어요. 예. 두 번째야. 근데 지금은 이제 전부 온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구인들이 다 겪고 있는 거긴 한데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을 요렇게만 보더라도 각자의 시련들이 분명히 다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나고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너무 와닿지만 그 힘듦의 중심에 있을 때는 그 말이 크게 또 와닿지도 않아요. 이게 진짜 버티고 있는데 그 얘기 들으면 언제? 이렇게밖에 질문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의 위기를 느끼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커밍아웃이라는 걸 이제 제 30대에 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거 다 잃고 누구도 나를 안 찾아주고 뭐 가족들도 저를 이해 못 해주고 너무 힘들고 주변에 이렇게 야 힘들지 뭐 그런 말 하는 것조차도 싫었었던 시절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긍정의 아이콘이어서 난 살아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몇 년을 버텼는데 참 뭐 하나 때문에 빵 터지는 일이 있어서 마포대교를 새벽에 간 거예요. 가서, 막 갔어요. 가서 이제 밤새 이렇게 한강을 보면서 아 이제 나의 모든 걸 이제 작별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그때 누군가한테는 전화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전화하기는 참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가족 형제들한테 전화하기도 힘들고 그 친구한테 이 시간에 전화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예전에 헤어졌던 나를 막 정말 속끝까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사랑했던 사람한테 전화를 새벽에 하고 심지어 야 벨소리가 10번 안에 또 안 받으면 난 그냥 갈 거야 뭐 이런 혼자 드라마를 다 써. 근데 한 3번 만에 받았어요. 웬일이냐고. 왜냐면 내가 그 시간에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상하게 느꼈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너 뭐 한강에 나왔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긴 상황인 거예요. 왜 죽으려고 막 혼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걔가. 전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웃겨서 제가 피식피식 웃다가 맞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사실은 내가 이만저만해서 나왔다 이랬더니 당장 들어가라고 막 쌍욕을 해야 되는데 그 쌍욕을 들으면서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알았어 걱정하지 마 하고 집으로 가려고 딱 가는데 그동안에 참아왔던 소변이 너무 마려운데 그 사이에 정신이 드니까 제일 일찍 여는 커피숍이 하나가 있어요. 새벽에 직장인들 상대하는 문 딱 여는 순간 들어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화장실 어디예요? 그래서 갔더니 바로 뒤에 있어요. 그래서 쉬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살 것 같다. 어머! 죽으러 갔다가. 죽으러 간 애가 그 쉬 한번 하면서 살 것 같다는데 너무 웃기고 처음 첫 손님이잖아요. 그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는데 세상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맛있는 거를 놔두고 내가 뭐 그런 나쁜 선택을 할까 바보 같다라는 생각에 저한테 상담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 항상 저는 약간
세게 얘기해줘요. 쌍욕을 해줘요. 약간 얘기하는 사이에. 앞으로 누가 고민을 얘기하면 쌍욕을 하는. 네, 그러니까 저한테 낯선 분들이 SNS로 뭐 너무 죽고 싶어요 막 이러면 죽는데 제발 죽을 때 병원 앞에 가서 죽고 거기에다가 사인해라. 장기 기증해서 사인해라. 너의 그 건강한 몸 신체가 어떤 사람은 새 생명이 되니까 그것까지 생각하고 가고 혹시 시간 남으면 응급실이나 장례식 갔다 와서 생각해. 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중에 정신 차려서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줘서 살았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반대로 하는 거를 좀 저는 하는 좋은 편이에요.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동치미 식구들을 위로해주는 것들은 다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진을 좀 보내주셔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는 거야? 아유, 손녀 같다, 손녀. 누구야, 이 이쁜 인형 같은. 아, 너무 예쁘다. 인형이야, 인형. 아니 제가 이제 많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요새 집에서 재미난 일이 없잖아요. 할 것도 없고. 쟤만 봐도 재밌지. 할머니를 알아봐요. 그런데다가 옹알이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아유 테리야 이러면 나만 보면 까르르 이렇게 웃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그게 예뻐가지고 웃을 일이 없는데 저도 요새 시름이 많거든요. 다 이렇게 살면서 요번에 너무 다 힘들고 또 아까 우리 김 선생님 말씀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만 저도 너무나 많은 걸 겪으면서 아 내가 이게 나이가 들고 점점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도 겪고 또 지금은 우리 테리 때문에 요새는 힘든 게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이거 진짜 예쁘네요. 예뻐요. 이런 데가 맞아. 닮은 것 같아. 여기가 닮잖아. 왜 보통은 아기가 나왔을 때 좀 그러면 애기다.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인형 같은 아이네. 쟤는 처음에 태어났는데 딱 할아버지예요.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더 예뻐했거든요. 제가 5만 원 내놓고 다녔어.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도 닮았어. 뭐예요? 아, 이경실 씨. 아, 예. 뭐야, 김치를 저렇게 많이 담았어. 저희 엄마 연세가 92세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루하루가 저는 참 소중해요. 근데 저희 엄마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파김치를 저렇게 2번을 담았어요. 세상에. 두 번을 담아서 주변에 이제 그 손우용녀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나눠드리고. 주변에 같은 끼만. 그리고 우리 된장도 같이 이제 담그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엄마하고 하루하루 쌓아가는 게 이제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배우기도 하면서 참 이게 참 행복한 시간이구나. 이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복이고 표정도 너무 행복해. 정말 좋구나 해가지고 저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 아들한테 찍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마 밝게 웃어 밝게 웃어 이게 엄마 밝게 해야 돼 밝게 웃어야 돼 엄마 그래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가 이거 보고 또 웃지 막 이러면 저희 엄마도 같이 막 이렇게 또 해주시고 그런 게 참 저한테는 요즘에 참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속물이야?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건 안 보이고 파김치. 왜 그래? 다음 녹화 때는 제가 그러면 파김치랑 철치를 좀 이렇게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사진에 반찬 개수 세더니 왜 이러는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이거 뭐야? 이삿짐이야? 뭐야? 그지? 나 우리 집인 줄 알았어. 택배 받아요. 택배 받아요? 전데요. 제가 완전 사직인데 강의가 저도 맨날 저렇게 와요. 강의가 이제 다 줄다 보니까 아침이 있는 삶을 살게 됐어요. 아침 주문이 있는 아침의 삶의 큰 패단이 홈쇼핑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기쁨은 없는데 근데 제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굉장히 스스로에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어요. 해외에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전에는 그렇게 선진국 문명국이랬던 미국, 프랑스, 이태리에 있는 친구들이 더구나 교민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마스크 하나 못 사는 거예요. 쓰고 나가도 환자냐고 욕먹고. 그래서 제가 정말 갑자기 착해져서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마스크, 얼마 전까지 공적 마스크는 이제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면 마스크랑 그다음에 라면, 아이고야. 뭐 책,
어차피 그들도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제가 천태대빠지 몰랐어요. 정말 이게 인스턴트 짜장라면 하나 보냈는데 이거는 미슐랭 레스토랑 갔을 때보다 더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책도 꼼꼼히 늘어드는다고 무엇보다 마스크 생명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이제 비싸다 그러니까 제 남편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이익이 뭐냐면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개인주의가 똥똥 언어로 표현되면 이 인간이야 싶을 제 남편이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저한테. 훌륭하신 분이네. 아, 진짜 훌륭하시네. 그래서 우정사학국에 제가 큰 기여를 해. 받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착한 사람 맞고 제 남편도 친구들한테 괜찮아? 안 보내도 되겠어? 했더니 그 친구들도 그 걸려오는 전화 한 통에 어마어마하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럼요. 아직은 괜찮아. 뭐 이런 걸로 해서 본의 아니게 천사 등급. 뭐 옷도 오지, 화장품도 오지, 먹을 것도 오지, 난리도 아니고 저도 직접 보내면서 제가 착한 사람, 이 불경기에도 경제 활성화에 살짝 기여하고 있다라는 자부심. 셀프 선물 할 만하시네요. 자, 다음 사진은요? 얘 누구야? 얘기도 얘 손 누가 떠 있어요? 얘 아니에요? 나 알아. 누구 닮았어? 누구야? 누구 닮았는지 알 것 같아. 예, 제 딸입니다. 너무 예쁘다. 저 다음 달이 돌이에요. 5월 달이 돌이에요. 첫째예요? 예. 그럼요. 예. 어머, 아니. 제 애 중에는 제일 이뻐요. 첫째. 아니, 늦게 결혼하셨어. 늦게 결혼하셨어? 선웅숙 선생님이 이제 그 손녀. 손녀를 딱 하니까 저는 내 애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 되나 좀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약간 2초 포즈가 있었어요. 네네. 손녀. 거기도 놀라시고 제 딸 이것도 놀라시니까 사실 처음 알았으니까. 서프라이즈다. 좋다. 옛날에 혼자 있을 때 몰랐는데 이제 딸이 있으니까 체력을 완전히 이거 해야겠네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체중도 한 3kg 더 빼고 더 걷고 또 뭐 건강에 지금 큰 문제는 없어요. 워낙에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걸어만 다니는 게 좀 그게 유리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또 너무 이쁘다 그러면 또 괜히 제가 또 웅크라고 이제 저보다 딸 때문에 사는 인생을 앞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어쩜 이렇게 위로받는 존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너무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홍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희도요. 그렇죠. 네. 이 물은 맛이 없어서 평생 마셔요. 물이 맛있으면 지겨워서 못 마십니다. 그다음 공기는 향기가 없기 때문에 평생 마셔요. 맞아. 공기가 만약 향기가 난다면 지겨워서 얼마 못 마시죠. 그런데 인생은 일회용이고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맛깔스럽고 향기나게 살아야 돼요. 제가요, 영화상 심사를 했는데 영화를 한 10여일간 26편을 봤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남의 인생은 비극이 재밌어요. 비극이 재밌어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을 희극으로 만들려고 애써야 되는데 애쓰는 것보다 그냥 살고 있다고요. 이게 제가 그 전에 보신 분들은 제 머리가 그 검은 머리였어요. 너무 하얘주셨어요. 어느 날 염색 약을 버렸어요. 과감하게. 근데 이렇게 편안한 머리가 되려면 한 1년 정도 걸려요. 왜냐면 이렇게 자라면서 여기 끝에 염색했던 자국은 색깔이 아주 이상해요. 자, 이게 이제 하얀 머리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흰머리가 참 어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은발이 참 어울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이뻐 보여요. 말 한마디에. 그럼 여러분 지금 사실 때 부부끼리 이렇게 괜찮고 어여쁜 말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다. 아니죠. 그냥 무덤덤하게 살죠. 사실 노력하려고 하는데. 자, 이집트 교훈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면은 지옥과 천당을 결정할 때 하늘에서 두 마디밖에 안 묻는데요. 뭐라고요? 살아있는 동안 기뻤냐? 남도 기쁘게 했냐? 둘 다 그렇다면 천당.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지옥.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실 것 같아요? 지옥 가야 돼. 나는 천당 갔어요. 맞습니다. 저도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 스스로 더 기뻐야 남도 기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 자신이 기뻤냐? 아니에요. 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지 하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요.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살면서 이제 권태기가 없길 바라잖아요. 자, 권태기가 없이 만약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화도 안 내고 상대를 늘 끌어안고 다정하게 산다면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물건끼리 사는 거예요. 집안에 이렇게 왜 그 인형 2개를 남녀 인형을 한번 놔보세요. 그 싸우던가요? 싸우죠. 아니지.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태기를 너무 안타까워해도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권태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 함정에 빠져서도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쁜 여자. 한번 물어볼게요. 돈 많은 어떤 여자. 사람하고? 돈 많은 여자. 뻔하잖아요. 인물, 성격, 돈도 많고 나를 끝까지 아껴주고 사랑하고. 집안도 좋고 두뇌도 좋고 뭐 별걸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려면요. 여러분 사람하고 하면 안 돼요. 천사거나 귀신하고 해야 돼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불가능한 걸 자꾸 원하니까 이제 문제가 돼요. 여러분 결혼 왜 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지금도 사랑하세요? 힘들죠.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말씀처럼 사랑해서 결혼하지만은 사는 것은 정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거예요. 자, 덕 보려고 한 거예요, 결혼은. 맞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낫고 자녀를 갖고 싶고 그다음에 결혼 안 하면 자꾸 뒷말 나오니까 서로들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살고 보니까 덕을 보려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덕을 내가 맨날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 생각만, 마음만 자꾸 내가 주고 있다라고 너무 생각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손해본다는 생각. 그렇죠. 손해보는 거죠. 근데 결혼해서 그게 손해본 걸까요? 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손해본 게 아니에요. 덕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덕을 본 걸 언제쯤 알게 되느냐면 죽을 때쯤 알게 돼요. 너무 늦게 아는 그게 너무 늦게 아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알고 살면 좋다. 자,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데요. 사람의 이 피부 세포는요. 의사 선생님 계시면 아실 텐데 28일 만에 피부 세포가 바뀌어요. 네, 재생. 내 피부가 아니에요. 재생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적혈구, 피는 120일 만에 바뀌어요. 그리고 손발톱은 180일. 그다음에 뼈와 근육은 200일이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늘 댁에 가시면은 집에 있는 그 양반이 1년 전에 그 남자 그 여자가 아니에요. 바뀌어 있고.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1년 전에 그 남자 그 여자 아니니까 내가 새 남자 새 여자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꿀 필요가 있다니까요. 2024년 사는. 그럼 이게 쉬우냐? 이게 쉬울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을 해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가 안 바뀌었느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가 안 바뀌었느냐? 의무와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뀌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아니, 참 힘들어. 자, 지금 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이제 머리를 잡는데 네. 아는데 힘들다. 내가 바뀌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 왜 어렵냐면 내가
주체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걸 어느 날 바꾸려고 하니까 내가 습성처럼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게 용수철 같은 거예요. 근데 용수철은 눌렀다가 놓으면은 튕겨져 올라오잖아요. 내 습성과 생각은 용수철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누르는 방법을 자꾸 연구해야 돼요. 자존심 상해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죠. 네. 근데 자존심 상하는 게 나아요? 행복한 게 나아요? 네. 즐겨보면 행복한 게 난데 순간에 자존심 세우게 되죠.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꾸자는 거죠. 자, 서울대공원 동물들 70%는요, 평균 수명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동물원에서 실험하느라고 이제 귀나 목에 이렇게 뭘 묶어놓고 풀어주잖아요. 개들은 보통 그 동물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갇혀 있으면 동물도 사람도 자유를 상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 있지 말자 이거죠. 자유인이 되자. 그러려면은 상대, 자식, 학력, 인물, 집안, 아파트, 자동차, 돈, 명예, 권력 이런 거에 주눅이 들지 말자 이거죠. 그 주눅 든다고 이게 해결이 돼요? 맞아. 그러니까 오직 우주 역사상 나는 오로지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자, 미운 사람을 지금 떠올려 보세요. 많아요. 많죠. 근데 미운 사람이 벼락 맞아 죽던가요? 아니요. 잘 먹고 잘 살죠. 더 잘 살아요. 더 잘 살죠. 그럼 누가 죽은 줄 아세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내 몸속에 암세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 공장을 만드실래요? 아니죠. 엔돌핀 공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 사랑하지는 마세요. 포기하세요. 그럼 미운 사람한테 매달리면 내가 그 사람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왜 노예로 살아요? 그죠? 지금 살아있고 이름 여러분 여기 오신 거, 텔레비전을 보시는 거, 이거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루에요. 이게 맥박을 재보면 알아요. 심장이 보통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어요. 숨 쉬는 게 2만 번 이상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좋은 기계라도 고장이 났을 거 아니에요. 10만 번씩이면 한 달에 300만 번이죠. 1년이면 3,600만 번이 뛰어요. 그러면 이 나이까지 뛰었다. 그러면 이미 고장 났어야 돼요. 그럼 멀쩡하잖아요.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기적을 읽었으니까 고마워한 사람, 이 사람이 재밌게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해 전에요. 속아갖고 안나푸르나를 갔어요. 안 속으면 미쳤어요. 거길 왜 가요? 속았어. 안나푸르나. 폭설이 와가지고 그 스틱 2개를 딛고 올라가는데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그 다음 날 내려가야 돼요.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그 다음 날 내려가야 돼요.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그 후배가 저한테 형님 지금까지 본 게 뭐가 있습니까?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거기서 쓰러지면은 저를 떼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헬리콥터를 부르려면 뭐 몇천만 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야 돼요. 다치면 안 되고 경치 구경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 게 아무것도 없자.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형님 이 마지막에 빙벽에 올라갑시다. 예? 거기로 올라가면 히말라야 12봉이 다 보입니다. 그걸 보고 가야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올라갔어요. 진짜? 올라가서 12봉 히말라야. 경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경탄하면서 온 우주 역사상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나에게는 왜 경탄하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경탄해야 돼요. 존재하는 것만도. 그러면 제가 지금도 경탄할까요? 그때뿐이더라고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또.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인생에 대해서 애달파하시면 안 돼요. 찰스 다윈이에요. 진화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에서 똑똑한 정도, 강한 정도,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을 이겨본 적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남쪽에요. 그 동물원 빼놓고는 호랑이 없어요. 그죠? 야생에. 뭐 호랑이처럼 강한 동물이 왜 없느냐? 그 사람한테 다 잡힌 거잖아요. 그만큼 사람은 변화에 잘 적응하는데 그래서 존재했는데 지금 왜 안 변하냐 이거죠. 어디서 제일 먼저 변해야 돼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정답을 다 알면서 안 할 뿐이죠. 자, 제 나이에면요. 지금 현대 한국인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조선조 후반기에 태어났더라도 그때 평균 수명이 38인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죽고 또 다시 태어나서 또 지금도 늙은이에요. 근데 지금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좋은 시절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행복하게.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묻지 않고 누구라도 지금 행복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한국인들이 되게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다 비교법 때문에요. 이웃과 주변과 신문과 이런 걸 보니까 수없이 돈 버는 사람 있네? 인물이 좋네? 고급 아파트에 사네? 자동차 고급이네? 자꾸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비교법으로 행복할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만유인력, 중력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요 땅을 딛고 살아요. 공중에 떠 있지 않죠. 근데 우리 마음은 공중에 떠가지고 계속 회오리 바람처럼 돌고 떠돌고 있어요. 이걸 가라앉혀 주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을 딱 가라앉혀 준다. 이것이 제 책상 앞에 붓글씨로 써서 붙여놨어요. 제가 글을 쓰다 보면 여러분들은요 저한테 이제 그 여기저기서 그 원고 청탁을 하면은 오늘부터 가고 내일 아침까지 달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걸 어떻게 쓰냐?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럼 금방 쓰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미리 써놓은 거 없으세요? 아니 그거는 쓰죠. 심지어는요 어떤 분이 그 대법관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글이 언제 잘 써지느냐요. 그래서 마감 전날 밤 늦게. 그게 왜 그게 되느냐. 계속 고민하던 것이 뭉쳐가지고 막판에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심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심을 좋은 쪽으로 해야 됩니다. 자, 제 책상 앞에 붓글씨를 써놓은 게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려들어요. 그래서 인생의 그 마지막 내 모습은 그 사랑과 용서예요. 만약에 여러분 용서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생존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또 지금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마지막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시 같은 걸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꽃은 태양이고 태양의 꽃은 지구예요. 지구의 꽃은 사람이고 사람의 꽃은 사랑이고 사랑의 꽃은 용서예요. 그다음에 용서의 꽃은 기쁨이에요. 기쁨의 꽃은 인생이고 인생의 꽃은 즐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나고 즐겁게 건강하게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